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설이죠. 설인데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은 지 뭐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계속 부모님 서울에 서울 생활 접고 이제 부산에서 내려와서 지낼 때는 계속 부모님 집에 지금도 이제 부모님 집에 있거든요.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면서 서울 이제 병원에 다니시다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술 전에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서울하고 가까운 위쪽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조만간 뭐 이제 수술도 받으시고 더 좋아지실 것 같고 그래서 어 집에 혼자 계속 있었고 이번 명절에도 이제 원래는 부모님 계신데 갈까 하다가 다음 주 주중에 이제 그 아버지 수술 앞두고 가족이 다 모여서 아버지 이제 수술 잘 하고 오시라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왜 주중이냐면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수술 전 마지막 이제 외래 진료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서울에 어차피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또 다른 날 잡지 말고 그날 잡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그날 이제 아버지 병원 근처에서 그냥 저녁 식사 함께 하자 다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그날 이제 어차피 서울에 보러 가니까 연차도 이미 다 썼거든요. 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명절에는 굳이 오지 마라. 그러고 이제 제가 감기 기운도 살짝 있어서 괜히 또 감기 옮기고 하면 또 좀 안 좋기 때문에 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카페도 가고 이렇게 오랜만은 아니고 뭐 이제 종종 이제 혼자 시간 보내긴 하는데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그리고 어제랑 엊그제 이제 부산에 내려온 이제 친구들도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만나서 이제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 사실 이 나이쯤 돼서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면 사실 옛날 얘기밖에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서로 잘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큰데다가 상황이 너무 다 달라져서 뭐 누구는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결혼에 대한 공감대도 없고 또 누구는 결혼만 하고 아이는 없고 그러고 또 누구는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좀 조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얘기하는 게 뭐 요즘 얘기는 뭐 투자 관련된 거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다들 관심 있으니까요. 그런 거 얘기 조금 하고 뭐 요새 뭐 직장 생활 다들 힘드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옛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엔 또 내가 저랬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래저래 또 뭐 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거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문득 뭐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래도 이제 생각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옛날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실천력이 없어서 뭔가를 변화하고 이런 걸 또 두려워하는 성격이어서 생각만 항상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녹화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자 이게 저에 대한 뭐 다짐이라고 하긴 거창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일단 유튜브를 뭐 돈을 벌려거나 뭐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저 자신에 대한 기록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이 되게 많은 아이였고 지금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멘탈도 좀 약하고 막 상처도 잘 받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잘 받고 예민하면 또 상대한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뭐 말을 험하게 해서 상대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걸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한 막 생각도 하고 너무 이 생각이 많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기록을 남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꾸준히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서 내가 이런 좀 나에 대해서 좀 더 나도 잘 알고 어,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그냥 두서없이 얘기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막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제가 좀 요새 뭐 취업난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런가 꽤 제 예상보다는 훨씬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댓글도 좀 달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저도 사람인지라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좀 공감대가 더 형성되는 주제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댓글도 누가 써주면은 답을 달아줘야 되나? 막 그런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굳이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댓글을 다는 거를 뭐 제가 손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잘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록을 해나가고 생각을 정리하고 근데 생각이란 게 또 계속 바뀌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사실 뭐 그냥 뭐 어제는 이랬다가 또 오늘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솔직하게 기록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의 목적 의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이게 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인생의 목적 의미 이런 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나한테 의미 있는 건 뭐지? 그 인간은 왜 사는 거지?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뭔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숙제라고 표현하면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고, 형벌이라고 느껴질 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특권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은, 뭐, 이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긴 했거든요. 크고 거의 다 이제 작은 것들이죠.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감정들이 사실 되게 강렬하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뭔가 그런 순간들이 올 때 사실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 되게 짧고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 현재로는 좀 형벌, 숙제 같다. 뭔가 차라리 내가 동물이었으면은 짐승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먹이를 뭐 그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숙제나 형벌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뭔가 그런 이게 그러고 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단절돼 있으면은 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별로 뭐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내면은 단절된 상태로 지내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현대 사회라는 게 이제 사회가 구성되고 그 국가가 구성되고 이제
어떤 사회 속에서 다들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난 사람도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다 이제 좀 덜 잘 나가는 사람, 뭐 못난 사람, 막 다들 이제 이런 어느 정도 뭔가 비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뭐 요새는 또 이제 기술도 워낙 발달해서 누군가의 아주 극소수의 어떤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핸드폰 딸깍 한 번으로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어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서 오는 뭔가 괴리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이런 어떤 특권이자 숙제인 어떤 그런 의미부여, 그런 거를 자꾸 찾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막 관찰하고 뭔가 자꾸 시도해야 되고 시도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죽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이란 게 없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아 그래 저거 뭐 나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나중에 좀,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뭐 나도 좀 의미를 찾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를 다 인식하고 살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하루 막 직장에서 막 깨지고 막 녹초돼서 와서 막 자기 전에 막 뭐 오늘도 뭐 이제 디데이 뭐 며칠 뭐 어느 정도 남았네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뭐 어떤, 예, 그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좀 저런 어떤 인생의 목적, 의미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한 번 사는 인생, 뭐 어차피 죽는데 죽기 전에 나는 뭘 하고 싶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면서도 뭔가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또 막 의미, 목적 이런 게 이 생각만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 외부에 이미 어떤 내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외부에 존재하는데 나는 그걸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고 GPT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 의견 영상도 보고 막 계속 생각하면은 나는 이 감춰져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할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 같고, 각자의 이제 의미나 목적 이런 거는 각자가 이제 없던 거를 이제 개발해내고 막 만들어내서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밀고 나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지게 될 거고, 왜냐하면은 내가 선택한 거는 뭐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이렇게 살기로 내가 결정했어 라는 것과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뭐 어떻게 기억될지,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나중에, 그거는 사실 그 시점에 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또 누구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인생이 흥미롭고 이제 기대감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부정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제 현실주의적인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서 뭔가 인생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또 선택과 책임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그 선택과 책임 하니까 막 그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설에서 어떤 분이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분이 오셔서 너무 괴롭다. 살아있을 때는 너무 나한테 잘해줬던 남편인데 돌연사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훅 가버려서 애들하고 나만 남았는데 하루하루 남편 생각만 나서 맨날 울면서 지내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이제 그 초반에는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뒤에 가서 막 스님을 일단 위로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분이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서 A라는 선택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반대인 B라는 선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라. 대신에 욕심 부리지 마라.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대충 그런 식으로 말하셨던 것 같고 근데 그 이분하고 대화가 다 끝나고 뒤에 이제 추가로 좀 내용을 덧붙여 주시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분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저분을 막 때리고 억압하고 막 엄청 나쁜 남편이었다면은 이렇게 남편이 죽었을 때 와이프가 슬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별 감흥이 없거나 그냥 잘 갔다 그냥 뭐 그냥 또 자기 오히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좀 생기 있게 또 자기 삶을 살아갔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분 스님이 이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여기는 일이 나중에도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 나쁘다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 나중에도 계속 나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에 집착해서 지금 행복하고 좋은 일이면은 그게 좋다고 판단하고 지금 기분 나쁘고 뭐 나쁜 일들은 그냥 나쁜 일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인생은 이제 계속 이제 흘러가는 어떤 선택이 반복되고 그게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평가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 들으면서 그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뭔가 좀 재밌다기보다 뭔가 하여튼 뭔가 좀 그런 관점이 좀 참 진짜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 나도 그러네 나도 그냥 당장 좋으면은 좋은 거고 당장 싫고 나쁜 거는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막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또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아니 돌이켜 보면은 옛날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운이 좋아서 논술 이런 걸로 제가 가지 못할 정시로는 넘보지 못할 대학에 진짜 운 좋게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는 정말 막 온 가족이 막 난리가 났죠. 너무 좋아하고 저도 막 대박이다 이러면서 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또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이제 막 어깨뽕이 차서 막 자만을 너무 한 거죠. 자만하고 뭔가 진짜 내 맘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나는 큰 노력을 안 해도 내 맘대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또 하던 대로 별 노력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가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막 자책하고 막 그런 어떤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 뭔가 좀 보상받는, 보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어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막 대학교 때나 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그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썸은 좀 항상 어떤 조직에 있으면은 누군가하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다가 뭐 썸이라고 하죠. 그냥 어느 정도 연애는 아닌데 뭔가 서로 알아가는데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는 아는 정도의 수준, 그런 관계는 항상 있었는데 연애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고, 뭔가,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아토피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이 많다인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이 과연 지금 나는 이제 저 사람한테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를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연애를 하고 관계가 깊어졌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온전한 모습을 보고도 나를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 뭔가 호감을 가지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면 제 선에서 그냥 이제 무서우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못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를 자책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고, 왜 남들은 이렇게 쉽게 시작해서 좋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어, 그 시간들이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신중하고 되게 남을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좀 신중하고 좀 이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렇게 다가오면서 신중한 그런 접근 방법을 원하는 사람인데, 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성향에 가까웠던 거죠. 만났을 때도 되게 썸만 거의 세네 달을 탔거든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좀 여자친구 만나서 그렇게 오래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되게, 물론 이제 조급함도 있었지만은 좀 어, 뭔가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여태까지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또 이제 이런 나를 또 일단 너무 숨기지 말아야겠다. 좀 누군가를 다음에 또 만나면 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얘기도 해야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어 뭔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내가 먼저 이제 다가가서 그게 잘 성사가 되면은, 그렇게 만나면은 잘 만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랜 고민 끝에 그런 나만의 생각, 그런 거를 가진 상태로 이제 만나니까 좀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도 사귀기 전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냥 많이는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좋게 보이려고 포장한 부분도 분명히 많았겠지만, 그러고 이제 사귀게 되고 나서도 이제 연애 초반이야 좀 이제 좀 다 오픈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잘 보이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관계가 오래 가려면은 내가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나의 편한 모습을 상대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편한 모습들, 예를 들면 저는 좀 굉장히 게으르고 생각이 되게 많고 잡생각이 많고, 그리고 좀 마냥 긍정적이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사회 통념상 긍정적이고 뭐 적극적이고 빠릿빠릿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굳이 그런 모습을 연애 초반이나 연애 전에는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는데, 한 뭐 몇 개월 이렇게 사귄 시점부터는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도를 좀 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나의 어떤 의도를 빼고 그냥 좀 있는 대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뭐 게으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고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면이 내가 이런 면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말고, 좀 나의 기본적인 성향들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는 막 항상 세상이 막 너무 반짝반짝하고 긍정적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계속 많이 얘기하고, 어떤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저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오래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또 만나다가 인연이 아니면 또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또 잘 만나고 있고, 그래서 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결국에는 선택과 책임을 반복적으로 지는 게 그냥 그게 인생이구나. 이게 뭔가 그냥 딱 하나의 목적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이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데 너무 슬프게도 그냥 그런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계속 선택하고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또 책임을 계속 지고 그거의 연속을 또 해나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기대감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뭐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하면은 좀 기대감도 있고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법률스님이 말하신 것처럼 또 지금의 어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 평가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딱히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냥 산다. 그냥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면서 대신에 이제 더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좀 더 괴로울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막 저의 생각을 기록하려고 영상을 찍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사실 좋긴 합니다. 저는 댓글을 다 보긴 하거든요. 제가 댓글에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답글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너무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거나 좀 핀트에 맞는 말이 아닌 경우거나, 아니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넘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채널이기에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항상 반응을 하고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보고는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생각이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응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 하시진 마시고 그냥 대신에 다 보고는 있으니까 어떤 의견이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